여야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이 불발됐습니다.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의 2년 유예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고,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 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지난달 27일부터 부산에서도 종업원 5인 이상,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 겁니다. 이에 따라 대상 사업자 수는 부산에서만 4만 2천여 곳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. 2년 전부터 적용돼 왔던 50인 이상 사업장 수의 13배에 달합니다. 이 법은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법입니다.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지난해 부산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24명. 전체 산재 사망자의 60%에 달한다며 법을 더 유예시켜선 안 된다는 겁니다. 노동자,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.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구속이 되고 그러면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져 기업과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. 정부, 여당과 경영계는 중소규모 기업들에게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로 2년 더 법 적용 유예를 요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.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무산이 되어버렸어요. 먼저 그 법의 내용이 뭐였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근로자들이 매년 평균 한 3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2021년에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고요. 2022년에 시행이 됐습니다. 네. 주요 골자는 이제 근로작업장에서 근로환경에서 사망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이나 또 벌금 10억 원까지도 형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요 골자였어요. 하지만 아주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. 50인 이하의 그런 사업장들은 사실은 이 안전관리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본이나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정부에서는 2년 정도 50인 미만의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2년 유예를 해줬습니다.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죠.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영세 기업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정도만 더 유예를 하자라고 국회에 제안한 것이고,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이 유예가 불발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민주당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, 그죠? 우리가 여전히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분들의 사망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? 13년부터 22년까지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재해자 수, 근로자 수, 그리고 사업장 수 모두 증가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.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무뎌지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점에서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. 부산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해 재해자나 사망자 모두 10% 이상씩 증가했습니다.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.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기보다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지점에서 중요한 법이라고 보입니다.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정부에서는 83만 50인 미만의 이 경영주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자. 그래서 우리가 2년 정도만 유예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안전관리와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탄탄히 준비할 시간을 만들어주자라고 제안한 것이지.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을 공표를 할 당시에 50인 미만 사업, 49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네. 그 유예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? 적용이 되기 전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지점입니다. 하지만 그 유예 기간 동안 적용은
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제 추가적인 기간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 5인에서 49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즉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업장들의 안전 관리의 문제로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. 더 이상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예외 없이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. 우리가 산업재해는 업종과 규모와 지역별로 그 규모를 나눠서 통계를 봐야 합니다. 업종 측면에서 기타의 사업이 37.8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그 이후를 이었는데요. 이 기타의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도소매, 음식, 숙박업, 그리고 서비스업, 시설 관리, 뭐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갑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위험의 노출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보면 이 인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과민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. 근데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 혹시 이 관련되는 그런 논의나 혹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? 근로자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의 공감과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에 대한 부분의 보합이 될 수 있는 지점은 이번 임시국회 전에 분명히 양 정당이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5인에서 49인 미만의 규모에서도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다.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다. 그러니 이 법이 유예가 됐었던 기간 동안 우리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나 재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라는 지점은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사장들이 돈을 벌어 가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장들이 또 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에 내몰리면 절대 안 됩니다. 그 간격을 찾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요. 정부에서는 이거를 조금만 더 유예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법의 맹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부가 더 잘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아주 선량한 취지입니다.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한자리에 앉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뭔가 좀 유의미한 얘기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